자, 그러면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이번에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일상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게 여자아이들이 뭐야 이랬는데 알고 네. 보니 뮤지션이고 어허허. 이렇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눈을 돌려보다 보면은 드라마도 보일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내 친구가 요즘에 왜 밖에 잘 안 나오지? 쟤는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 이런데, 그리고 뭐 남자친구도 없고 그런데 왜 안 네. 나오지? 이러면 집에 누군가가 있어. 누가 있죠? 그러면 너 왜 안 나와? 이러면 내가 집사가 됐어. 막 이래요. 고양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멍뭉이 또는 네. 뭐 댕댕이 뭐 이러잖아요. 강아지. 강아지들.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좀 많이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주제가 있는데 네. 1인 가구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나오는 여러 이제 현상들 또는 산업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뭔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사업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막 말리고 예. 뭐 집에서도 말리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데 자꾸 뭔가 있으면 자꾸 반짝반짝해서 뭐 해볼까 네. 이러는데 그때 네. 우리가 1인 가구를 다룰 때 요거 한번 해볼 돈 되겠는데 어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멍멍이 냥.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허.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주식으로 한번 해석해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 반려동물 관련 요 주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애완동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죠? 1인 가구 시대. 그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 반려동물에 애착을 많이 갖고 이와 관련된 뭐 상품들이나 이런 사업들도 다각화되고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투자 아이디어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이야기 더 전해 주실까요? 자, 이게 보면은 네. 반려동물이 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뭐 동네에서 나도 뭐 한번 반려동물 그 액세서리를 만드는 걸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이왕 하려면 뭐 큰 사업을 해봐야 될 거 아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이걸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없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미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식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업을 좀, 네. 사업군을 한번 좀, 산업군을 좀 공부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성장할 만한 네.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일까? 네. 그걸 보다 보니까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산업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은 뭐 물론 뭐 부모님을 자식들이 많이 찾아뵙거나 이러지만 또 같이 사는 경우도 별로 없고 네. 또는 부모님들도 보면은 때 너무 또 자식 오는 것도 귀찮아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정서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또 필요하고 그렇죠. 물론 자기 짝꿍이 있어도 그게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 노인분들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시장이 그렇다면 과연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일까? 저는 솔직히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어머니가 강아지 갖고 와서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 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람보라고. 람보예요? 이 총 쏘는 어허. 람보라고 강아지 이름 키운 적이 치고 있는데. 과격한데요? 네, 그때는 저는 솔직히 이게 뭐 강아지 키우는 것 자체가 그냥 밥도 네. 제가 먹다가 저는 편식을 좀 했는데 예. 남긴 밥을 람보한테 주고 네.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하. 사실 뭐 줘야 될 거, 안 줘야 될 거 뭐 따로 네.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을 보면은 네. 강아지한테 그렇게 밥 막 주면 안 되고 그렇죠. 병도 걸리니까 왜냐면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옛날처럼 그런 강아지 뭐 개 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나랑 같이 반려 이런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패밀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패밀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점점 성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2012년에 한 9천억 정도 되던 네. 이 시장이 지금 보면은 최근에 5조 8천억 거의 한 6배 이상 이렇게 정말 성장이 많이 됐어요. 성장을 했네요. 네. 네. 그리고 펫케어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또 이 산업별로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이제 밥 얘기를 좀 했지만 사료. 사료? 사료도 나뉘어집니다. 고양이 사료,
그 강아지 사료 이렇게 그렇죠. 나눠주고. 반려동물계 양대산맥 고양이와 개 아니겠습니까? 저 옛날에 고양이는 키우지 않았죠. 고양이 한 참치나 주면 되지 않아? 이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강아지들도 좋은 거 먹고 특히 강아지든 고양이든 반려동물 나의 이 반려인은 아니잖아 반려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걸 줘야 된다. 이런 문화도 또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 사업, 이 반려동물의 먹거리 사업도 엄청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글로벌적으로 봐도 네. 이 펫케어 시장 규모가 최근에 보니까 2026년까지 보면은 거의 한 2,100억 달러. 달러요. 네, 달러 2천억 달러 이상이 이렇게 성장이 막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걸 보니까 더더욱 호기심은 가지만 제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펫 관련된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큰지 국내에도 실제 시장이 몇 배, 6배라고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국들에서도 시장 성장 전망이 아주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반려동물 관련된 이 사업들이 지속 성장할 그 기대감들이 점차 높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펫 관련 사업들 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기업들을 보기 전에 네. 어떤 분야를 갖고 우리가 좀 봐야 되나 이런 그렇죠.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보면 용품과 보통 이제 뭐 이 반려동물들도 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어야지 살잖아요. 근데 비중이 이 먹는 쪽, 푸드 쪽이 더 비중이 크다라고 네. 이렇게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3% 정도, 그러니까 63.5% 정도가 이제 이 사료 쪽이고요, 푸드 네.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용품이 36%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펫케어 시장 규모가 이제 이렇게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루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기존에 네. 원래 그 사업을 하던, 그러니까 좀 유사한 사업을 하던 회사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하림이라는 회사 있죠. 네네. 닭고기. 그렇죠. 우리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먹는 거랑 똑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사료로도?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자 여기서 한번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예. 뭐 OSP라는 회사도 있고요. 펫푸드 관련해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신규 이 회사는. 상장입니까? 어쩐지 좀 낯설더라고요. 네. 신규 상장 기업이고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같이 보면서 이렇게 네. 좀 얘기를 나눠 보면 예. 최근에 주가가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한번 쭉 가려다가 좀 반토막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나서 이제 올라오고 저점을 잡고 거래가 받쳐지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최근에 저점에서는 그래도 지지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도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네요. 그게 뭐 밀리지 않고 옆으로 쭉 네. 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뭐 HPO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네.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예. 그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근데 하고. 이제 관련된 반려동물 쪽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역 관련하면 항상 뜨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이글베리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 네. 관련돼서 또 병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항상 엮이는 그렇죠.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렇고 뭐 조류독감 이럴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여기가 국내 동물약품업계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이제 그 반려동물 관련 소독제 허가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이 반려동물 좀 뭐 정책도 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반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도 펫 관련해서 정책을 좀 요즘에는 많이 입안이 되고 있나 봐요. 네네. 발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예. 또 공교롭게도 오늘 상한가에 간 종목이 있는데 박셀바이오요. 네, 이거 오늘 반려동물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근데 다른 뭐 항암제들을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그렇죠. 회사가 세계 최초로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한답니다. 반려견 전용 네, 항암 그렇죠. 치료제요. 네, 그러니까 이 펫 산업을 보게 되면 제가 예. 이제 앞에서 제가 좀 생방이다 보니까 좀 떨려서 네.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형태도 다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강아지 하면은 그냥 뭐 삽살이 이런 거만 있는 줄 네네네네. 알았는데
뭐 여러 종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시츄부터 해서 뭐 불독도 있고 치와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종별로 특화된 병원도 있대요, 요즘에는. 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종별로요? 고양이만 전용 뭐 와. 또는 대형견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 뭐 허스키들 뭐 이런 거 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별 특화 병원도 되는 그런 산업 형태도 있고 어허. 또 펫푸드도 네. 특화된 펫푸드들이 좀 있대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편식하는데 우리 집 댕댕이도 편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동물마다 입맛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 아는 분이 소고기를 네. 집에서 엄마가 막 소고기를 이렇게 막 사놨대요. 그래서 네. 오늘 고기 반찬인가 했는데 막 말리시고 막 이랬대요. 건조기에. 예. 손을 딱 치면서 우리 강아지 설마. 줄 육포 만든다고. 와. 이런 것처럼 강아지한테도 특화된 음식을 네. 주듯이 펫푸드도 그렇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아지 우리 이제는 일상화 됐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부득이하게 못 데려갈 때 비행기 맞아요. 못 타게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강아지를 갖다 맡기면 걔가 가서 먹고 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토탈 케어로 하는 그런 서비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남동생이 어렸을 때는 좀 되게 순진해서 그 람보를 되게 잊지 못해 갖고 제 동생이 네. 한 10여 년 전에 강아지를 이제 출가를 해서 기를 때 네. 한 강아지도 이름이 람보인데 아하. 얼마 전에 저기 천국을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예. 강아지는 그냥 갖다 어디다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땐 묻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전엔 그랬죠. 강아지 또는 고양이 전용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와, 이거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인 네. 얘기들이 이런 많네요. 장례 서비스 하는 회사들도 있고 네. 특히 아직은 상장을 안 됐지만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 네, 이런 좀 산업 형태도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반려동물 산업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알면 예. 역으로 이런 감성을 알게 되다 보면은 저도 솔직히 이런 걸 잘 별로 그렇게 몰랐는데 네. 공감이 없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도 제가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반려동물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좀 형성해주는 존재고 또 인간보다 좀 짧은 수명이다 보니까 네. 내가 어차피 이 사람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인간과 비슷한 음식이든 뭐든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 이런 분야도 성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기타 종목들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그 뭐 사료 회사들은 대부분 아마 이쪽을 이제 진출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산업 성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몇 년 사이에 6배, 5배 막 성장하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레이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레이언스. 이미징 솔루션에서 의료용의 엑스레이 관련 그래서 네. 덴탈 뭐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여기도 동물용 엑스레이 그렇군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림. 하림. 하림이 이제 사료도 있지만 하림 애니멀 클리닉이라고 해서 병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물성 의약품의 도소매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의 이제 사료 회사들 우성 또는 뭐 우진 B&G, 네. 뭐 대한육팜 그리고 중앙백신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또 이게 펫 산업에 살짝은 이제 발을 걸치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투자 아이디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펫 사업, 펫 비즈니스 쪽을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함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